안녕하세요. 대리냐빠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8일이고요.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제 여러가지 이제 우리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섹터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가 저는 원티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비중을 가장 많이 들고 있어야 되고, 공격수 중에서 지금이야 이제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좀 불안한 모습이니까 현금을 보유한 채로 반도체를 공격수 중에선 비중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포트폴리오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반도체 전문 애널리스트는 반도체 위주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다른 섹터랑 우리가 좀 비교를 했을 때 왜 사람들이 반도체로 몰려갈까, 그런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뭐 저의 어떤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고, 이제 영상 속에 있는 엑셀 파일은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는데 초대 주소는 회원 전용 게시물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어제부터 이 반도체가 원티어라고 생각했던 이유들, 그리고 조정을 받아도 반도체는 유지를 해야 되거나 또는 반도체는 비중을 좀 더 늘려놓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텔레그램에도 막 이야기했던 것들을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유사투자문 법령 때문에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FOMC 잘 마무리되고 나서 시장이 그렇게 꺾이진 않았어요. 미국 시장이. 지금 현재 한국의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는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시장이 힘이 빠지거나 조정이 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공격수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지금 이게 빠지고 다시 그 전저점에서 돌아설 때는 반도체 비중을 여기서 더 늘려가지고 최대한 70%나 80%까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원래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었어요. 상반기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지금은 현재 저는 현금은 한 20%에서 25%까지 들고 있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 34% 정도의 현금을 들고 FOMC를 맞이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현금을 좀 줄여봤어요. 왜냐면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내려가는데 주도주인 반도체가 살아있으니까, 이러면은 공격수로 반도체가 살아있게 되면 지수가 크게 안 빠질 수도 있고, 또는 반도체 위주로의 상승이 이어지면서 지수가 횡보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어쨌든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더 내려가서 돌아설 때, 그때 당시에 다시 한번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현금 비중을, 그런 고민을 할 거고, 지금은 이제 20%대의 현금은 그래도 유지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괜히 이제 이게 내려가면은 더 좋은 기회가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현재 상대 강도를 보게 되면 국내에서는 이제 우리가 주도주라고 일컬을 수 있으면 변동성 대비해서 이익률이 수익률, 그러니까 뭐 주가의 강도가 세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 이제 5G 테크도 요거 까서 보니까 하이닉스 들어있더라고요. 중공업 이제 조선 관련 게 같은 게 들어있을 거고, 그러면은 AI 전력 핵심 설비, 요건 전력기기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들어와 있죠. 여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와 있고, 이제 상법 개정이나 이런 거 관련된 증권, 그 다음에 고배당도 요거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방산 있고요. 의료기기가 최근에 좀 있고, 지주회사 있고, 바이오가 있어요. 그러면은 인바운드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산업재에서는 이 조방원, 그리고 전력기기, 그 다음에 금융, 반도체, 지주사 해서 뭐 금반지 뭐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RS에서도 이제 반도체인 하이닉스가 일단 최상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을 우리가 크로스 체크해야 되겠죠. 미국도 보면 RS에 이 세미컨덕터의 ETF가 RS 평균 70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우라늄도 70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뭐 골드나 실버 이런 것들이라서 금리 인하 때문에 이제 비철금속이 세다. 근데 반도체가 이제 군기 일학이죠.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어제도 엊그제도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다시피 반도체가 강한 이유는 심플하게 생각하면 지금은 이제 최근까지는 학습이었잖아요. 학습은 일시적으로 이제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어떤 GPU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꾸준하게 이제 서비스가 필요한 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챗GPT한테 질문이 많이 이제 증가하고, 그 질문을 피드백 받아서 나의 업무나 나의 어떤 생활에 사용되는 그런 빈도가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D램이나 낸드나 이런 것들이 막 필요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게 지금 이제 나타난다 라고 이제 판단한 거고, 뭐 샌디스크나 다양한 기업들이 HDD 가격이나 또는 낸드 가격을
또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컨빅션을 가진 거죠.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제 추론 시장이 열리고 범용 메모리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본 거고, 오늘 나온 보고서도 그런 내용을 합니다. 이게 SK의 보고서인데 최근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되냐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봤을 때도 동의하는 내용이,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가장 싼 AI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국 반도체 업종이고, 지금 HBM뿐만 아니고 DRAM, SSD도 있다. 그리고 구조적이고 제가 봤을 때도 한 1년 정도에 지금 그동안 HBM만 증설을 하다 보니까 범용 반도체는 수급이 타이트해졌고, 거기에 갑자기 범용이 막 폭발하는 거란 말이죠. 수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과거에 있었던 사이클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내년 가을까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초기 시장이다. 그 초입 구간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내려가서 보게 되면 AI 사이클 인프라 투자가 막 증가하고 있는 구조다. 거기에 이제 여기 보면 추론이 개화를 했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해서, 우리가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게 훈련 수요는 생각보다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연산을 증가시키는데, 꾸준한 연상이 계속 나타나는 게 결국 추론이고, 그 추론 시장이 이제 그 추론 시장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서비스가 히트 제품이 생겨서 꾸준하게 사용이 돼야 돼. 계속 증가하면서. 그게 이제 뭐 챗GPT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상 관련된 서비스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이제 그 모델들이 이제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제는 D램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구글 트렌드에 그 AI 미팅 관련된 검색어도 제가 넣어봤어요. 그게 넣어보니까 그 AI 검색어가 이제 그 우상향 추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지금 회의 시간에 AI 기능이 들어있는 영상 회의를 선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추론 시장이 커진다는 거는 그런 검색 키워드로도 알 수 있는데, 결국은 시장은 지금 D램이나 범용 D램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속어법으로 다른 어떤 이제 보여드릴 거는, 다른 업종에서 대비해서, 우리가 다른 업종 대비해서 왜 반도체가 최선호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이게 텔레그램에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던 것들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또 하나 기대하고 있는 게 배당 분리과세잖아요. 근데 현재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은 27.5%예요. 정부 안대로 하게 되면은 분리과세 최고 세율은 35%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 받는 것보다는 그냥 회사에 현금 유보시켜놨다가 그 현금을, 야, 너가 이거 회사 인수할 때 요 금고에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그걸 프리미엄으로 나한테 줘 라고 하면서 회사를 매각하면서 27.5% 세금만 내면 되거든요. 결국에 지금 이걸 정리해서 보면 정부 안대로 그 배당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면 이 금융회사랑 지주회사를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금융이랑 지주는 어쩌면 주도주 대열에서 이탈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정부 안대로의 분리과세가 되면. 그럼 이게 지금 당장 확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걸린다고요. 게다가 이게 실제로 적용되는 거는 2026년이니까 정부 안대로 돼버리면은 내년에 배당이 줄어들었다가 올라가야 유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정부 배당세 개혁안에 문제점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배당 성향 확대가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이제 어차피 순이익이 늘어나니까 배당 성향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을 늘릴 이유가 없고, 결국 이제 사람들은 이 배당을 5%씩 증가하는 요인을 만들기 위해서 2025년, 2026년도에 배당을 일부러 줄여서 기준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꼼수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이 상황이 아니고 이소영 의원 안으로 통과가 돼야 시장은 금융이랑 지주회사가 이 주도주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굉장히 불확실하죠. 상대적으로 이 추론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좀 더 우리가 컨빅션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쪽으로 메인으로 포트폴리오를 잡기가 애매한 거죠. 뭐 물론 이제 방사는 저는 괜찮다 생각해요. 내년에 증가된 예산으로 발주가 나오고, 원전 어차피 에너지 계속 필요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내년에 또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인바운드 플레이. 예를 들어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오는 인바운드는 이번에 강하게 이제 증가하는 게 9월 말에 이제
무비자 입국이잖아요. 근데 그 무비자 입국이 증가하더라도 내년 6월 말 종료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말쯤 되면 이게 모멘텀이 피크아웃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의 인바운드 플레이는 플레이 해봐야 올해 하반기까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미국 데이터 센터도 여전히 밸류체인 부각되면서 전력기기는 괜찮다. 근데 지금 현재 가장 싼 게 뭘까? 반도체가 정말 안 갔다고요. 특히 전공정은 HBM 위주만의 어떤 랠리에서 굉장히 한 1년 정도 소외됐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정도 좋고, 물론 이제 HBM 커지니까 반도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시면 이게 AI 미팅 관련된 노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검색 트렌드로 지금 무상향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저는 추론 시장을 대표하는 어떤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추론 시장이나 또는 특정 서비스를 사람들이 히트되는 게 많아지면 그만큼 메모리가 필요해지는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 들거든요. 거기에 이제 맞는 시장 트렌드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돼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3분기 때 실적 시즌이 될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안 나와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나리오는 세상의 트렌드가 변하는 거고, 그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2026년, 2027년도를 그림으로 잡고 베팅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초기이면 시세 초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반도체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 미래가 잡히면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3분기 때 그냥 뭐 소비재, 뭐 수출 데이터 이런 것도 막 억지로 뒤져가지고 이거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해서 했다가 2분기 때처럼 어닝 쇼크 맞으면 골치만 아프다고요. 괜히 수출 데이터 많이 뒤져가지고 막 이거 좀 괜찮지 않을까 막 후벼 팔 필요 없이 반도체 그냥 바스켓으로 들고 있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고요.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안 나와가지고 어닝 쇼크 맞고 고생할 바에는 반도체 들고 있으면 어닝이 안 나와도 그냥 사람들이 이번에 어닝 안 나와서 빠진 게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막 이제 로봇도 오르고 있는데, 로봇이 뭐 국내에서 잠깐 오르고 해외 ETF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해외 ETF가 움직이지 않으면 국내만의 어떤 이벤트로 잠깐 끝나버린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저것 리스크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주도 섹터에서 좀 잘라내고 생각을 해보면 살만한 거 중에 메인으로 가져가고 이제 막 시세 초입이고 이런 것들을 다 교집합으로 고민을 해보니 결국 반도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수급 비어져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삼성전자랑 닉스가 지금 수급이 차 있어요.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바닥을 통과할 때 저는 지금 소부장 위주로 들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을 이 바닥 통과할 때,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바닥 통과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합쳐가지고 왕창 늘릴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다양한 이제 소부장들, 이번에 낙수 효과에 소외되지 않느냐, 또는 이제 고객사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느냐, 신규 장비가 들어가는 이벤트가 있느냐, 약간 좀 더 엣지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공격을 해보면 오히려 시장이 괜찮을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는 반도체가 특히 움직이면 다른 섹터들이 다 죽습니다. 고민해보세요. 굳이 투자자 입장에서 임상 발표나 이런 바이오가 잘 되는 거는 반도체가 안 될 때겠죠. 임상 발표 사실 약간 안 나올 수도 있고 쇼크 나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임상 발표 관련된 리스크를 메인으로 막 포트에 집어넣을 이유가 없죠. 반도체가 AI 사이클에 지금 전공 범용 반도체 쪽은 랠리 초기인데, 거기다가 이제 괜히 잘못 나와가지고 주가 들고 떨어지는 그런 리스크를, 반도체가 안 되니까, 반도체가 전체 시가총액의 25%가 되는데 반도체가 안 되니까 이제 다른 거를 보다 보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고, 지금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할 필요가 없죠. 반도체가 살아있게 되면.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메인 포트폴리오가 반도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가 전체 포트의 40%예요. 근데 그걸 지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지금 바닥을 통과하면은 그때는 저는 닉스랑 삼성전자를 더 늘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내가 다른 섹터 대비해서 이 섹터가 정말 제일 나은지 속어법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사이클이 괜찮은 사이클인지, 과거에 이제 서버 사이클이 터졌을 때 그때랑 또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 터졌던 역사 공부, 이게 주식이라는 게 역사 공부니까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뭐 챗GPT에 물어봐도 돼요. 2016년도 당시에 반도체 사이클이랑 이번에 이제 뭐 추론 시장이 커진다는데 이게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챗GPT가 더 잘 대답해 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반도체는 이 추론이랑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결국 범용까지 좋아지는 꽤 의미 있는 사이클이 터지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반도체를 늦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사이클 자체가 짧은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 한 10개월 정도는 달릴 수 있으니 내년 가을까지 계속 이제 반도체를 플레이한다 생각하고 반도체를 다 체크를 해놔야 된다. 특히 소부장들은 이번에 가동률이 막 올라가거나 그런 놈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발주 사이클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